최고차항의 개수가 4이고 서로 다른 세 극값을 갖는 4차 함수 fx와 두 함수 gx 그리고 hx는 x가 a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4x 플러스 2로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세 함수 fx, gx,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가조건을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의 절대값은 fx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한 리미트 t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다가갈 때 t분의 g의 x 플러스 t 빼기 gx가 f의 프라임 x의 절대값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 조건은 함수 gx 곱하기 h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때 g의 0이 3분의 40이라면 g1 곱하기 h의 3의 값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가조건에서 gx의 절대값이 fx이기 때문에 좌변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절대값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4인 4차 함수 그래프 y는 fx의 그래프는 항상 x축 보다 위쪽에 그려져야 됩니다. 물론 접하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서로 다른 세 극값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y는 fx가 가질 수 있는 그래프는요, 대충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자, 왼쪽에 있는 극소값이 더 작거나, 왜냐하면 세 개의 극값이 다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오른쪽에 있는 극소값이 더 작은 이런 식의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y는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거나, 혹은 이제 요게 x축에 와서 접하거나, 혹은 여기가 이제 x축에 와서 접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gx라는 것은 fx이거나 또는 누구와 똑같다, gx는 마이너스 fx와 똑같겠구나, 요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 다음 리미트 t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다가올 때, 자, t분의 g의 x 플러스 t 빼기 gx라는 것은 요거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입니다. 쉽게 말하면 gx에서 우미분 계수, 소위 말하는 우미분 계수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값이 f의 프라임 x의 절대값과 같아야 돼요. 그럼 이번에는 우변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져야 되는데, 우미분 계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은 gx는 항상 증가하는 쪽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gx가 fx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fx다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y는 요거 마이너스 fx의 그래프다. 즉, 요 그래프를 x축에 대칭 이동한 그래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gx는 항상 증가하는 쪽을 따라서 그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가 증가를 하니까 요게 이제 gx의 그래프가 되고요. 그 다음 일단 요거 좀 이따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는 여기가 증가를 하니까 여기를 따라 그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범위 내에선 여기가 증가를 하니까 여기를 따라 그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를 증가하니까 요거를 따라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처럼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 빨간색 그래프가 gx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리미트 t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다가갈 때 분모가 0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극한값을 가졌다는 얘기는 분자도 0으로 간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t가 0보다 큰 쪽으로 갈 때 분자가 0으로 간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결국 리미트 t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g의 x 플러스 t의 극한과 그 다음에 g의 x 값이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x로 다가오는 g의 우극한과 x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으려면 요 지점 있죠? 요 불연속이 되는 요 지점에서는 여기가 함수값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극한과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똑같아지겠죠. 만약에 여기가 함수값이면 우극한은 요 값으로 가는데 좌극한은 함수값은 여기이기 때문에 우극한과 함수값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항상 여기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아지도록, 그 다음 여기가 동그라미가 차야 됩니다. 그래서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아지도록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또 y는 마이너스 f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거 대충 그린 겁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y는 fx의 그래프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fx의 그래프가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gx의 그래프는 증가하는 데만 따라서 그리면 됩니다. 증가하는데 여기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가 증가하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렇게 증가하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쪽이 증가하니까 y는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 y는 fx가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여기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를 각각 편의상 요걸 알파라고 하고요.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여기를 베타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가 감마라고 이렇게 한번 칭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게 좀 그래프가 이상하긴 한데 여기가 알파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가 감마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빨간색 그래프가 y는 gx의 그래프인데 이 상태에서는 불연속이 되는 점이 세 군데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에서 불연속이죠.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얘가 x축과 접하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x축과 접하려면 접하거나 항상 위쪽에 그려져야 되니까 알파에서 접한다면 x는 알파에서는 불연속이 안 됩니다. 요와 요게 이제 연결될 테니까요. 그럼 그때는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베타와 감마 두 개밖에 없고요. 이쪽도 이렇게 본다면 불연속이 되는 점이 세 개지만 만약에 x는 감마에서 x축에 접한다라고 한다면 y는 fx의 그래프가, 그럼 감마에서 gx의 그래프는 불연속이 아니죠. 연속이 됩니다. 따라서 그때는 알파와 베타에서만 불연속이 되기 때문에 불연속이 되는 점이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나 조건을 보는 겁니다. 나에서는 함수 gx 곱하기 h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그랬는데 이 gx의 그래프가 불연속인 이유는요, 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모든 점이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옆에 hx가 곱해져서 연속함수가 되려면요,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해 볼 거냐면 함수 gx가, 색깔 바꿔볼까요? 자, gx가 x 이퀄 k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지금 불연속인 이유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불연속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첫 번째 x는 k에서 그죠? h의 x가 연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x는 k에서 h의 함수값 h의 k가 0이 되면 이러면 gx 곱하기 hx가 x는 k에서 연속이 된다라는 걸 이미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h의 k가 0이 아니라면 자, 가만 들여다봅시다. 이 gx가 불연속이 되는데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서 불연속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좌극한과 우극한이요, 보시다시피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만 달라요. 그래서 불연속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y는 fx와 y는 마이너스 fx의 그래프를 가지고 gx를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h의 k가 0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 하면 이 hx가 x는 k에서 hx도 불연속이 되는 거예요. hx도 불연속이 되고, 자, 얘도 어떤 식으로 불연속이 되냐 하면 리미트 x가 k보다 큰 쪽에서 k로 다가갈 때 hx의 극한과 그 다음 리미트 x가 k보다 작은 쪽에서 k로 다가갈 때 hx의 극한, 요 두 개가 서로 부호만 다르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요거는 여기서 우극한 좌극한도 부호가 다르고 hx도 우극한 좌극한이 부호가 다르다면 둘을 곱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극한 좌극한이 서로 같아지는 걸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케이스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건데 이때 hx의 그래프를 우리가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h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여기다 이렇게 그려볼까요?
요게 이제 x축, 요걸 y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요걸 y축이라고 했을 때 hx는요,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는 4x 플러스 2입니다. 따라서 4x 플러스 2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y는 4x 플러스 2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요. 그때 요 x축과의 교점이 되는 요 지점의 x값은 얼마다?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린 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이 여기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보다는 기울기가 완만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요거는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그래프고요. 여기 x축과 만나는 요 점의 x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3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마이너스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a를 기준으로 a보다 x가 작으면 4x 플러스 2고요. 그 다음에 a보다 x가 크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hx가 hk에서 0이 되는, 그죠? 그런 점이 얼마나 가능한지 그걸 a 값에 따라서 살펴볼 텐데, 예를 들어 a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은 쪽에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a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은 쪽에 있다 그러면 a가 여기 어디쯤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a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2니까 이때는 그래프가 이거 더 밑으로 더 많이 그려야 되겠네요. 여기서 계속 연장이 이렇게 될 텐데, 연장이 되면서 마이너스 a가 여기쯤 있을 테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요걸 기준으로 얘보다 더 작은 쪽에서만 이렇게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색깔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보다 큰 쪽에서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hx의 함수값이 0 되는 지점은 마이너스 2분의 3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딱 한 군데에서만 함수값이 0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요 a가 여기가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더 큰 쪽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더 큰 쪽에 있다 그러면 a가 여기 어디쯤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a보다 큰 쪽에서는 뭐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요때는 여기에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뭐가 그려집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함수값이 0 되는 지점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한 군데밖에는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a 값을 또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면 a가 만약에 여기 어디쯤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a가 여기 어디쯤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요걸 그려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고 a보다 작은 쪽에서는 4x 플러스 2니까 요걸 그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3과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에 있을 때는요, h의 함수값이 0 되는 점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런 케이스가 되려면 이런 케이스가 될 수 있는 지점은 많아야 한 군데밖에 안 되겠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게 많아야 한 군데에서 gx와 hx를 곱했을 때 연속이 되게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지웁시다. 그 다음에 요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x는 k에서 hx도 불연속일 때, 그랬는데 이 hx가 불연속이 될 수 있는 건 a에서 밖에는 없어요. 그쵸? 그러면 이때는 결국 뭐가 되냐 하면 k가 equal a랑 같다라는 걸 뜻하게 되고요. 자, hx는 어차피 1차함수들입니다. 따라서 우극한 좌극한은 그냥 함수값이랑 똑같겠죠. 그래서 우극한은 이쪽은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좌극한은 4k 플러스 2가 됩니다. 근데 얘네들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4k 플러스 2에 마이너스를 붙여준 값과 요게 서로 같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요것도 넘어갑니다. 그러면 요건 2k가 되고 이거 넘어오면 equal 1 되는 거기 때문에 k가 2분의 1, 즉 a가 2분의 1이면 또
요렇게 불연속이 되는 점을 연속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gx와 hx를 곱해서. 그럼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대 얘가 가질 수 있는 불연속점이 3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 하면 일단 gx의 불연속점은 3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hx와 gx를 곱했을 때 이런 경우에 불연속점을 연속으로 하나 바꿀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 불연속이었던 점을 연속으로 하나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불연속점이 3개면 3개를 모두 다 연속이 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럼 결국 이 3개가 아니라 2개만 불연속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지점에서만. 근데 아까 그런 거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언제냐 하면 요게 이제 여기에 접할 때거나 혹은 얘가 여기 와서 접할 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A가 2분의 1이다 라고 했으므로 A가 2분의 1이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거 다 지워버릴까요? 이거 다 지우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거 잘 지워야 될 텐데 지워질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냥 다 지워버리고 새로 하나를 그려보도록 하죠. 뭐 이렇게 지우고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하나를 더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A가 2분의 1이라는 것은 결국 여기 어디쯤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A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4x 플러스 2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지점에서부터는 이걸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때 hx가 0 되는 지점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1밖에는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gx는 어디와 어디에서만 x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그 다음에 x는 2분의 1에서만 불연속이 돼야 돼요. 에서만 불연속이 돼야 된다. 요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gx가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이렇게 2개니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첫 번째 그래프에서 요게 이제 여기 와서 접하는 경우를 보는 거예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마이너스 f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때 gx는 증가하는 부분만 따라서 그린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이렇게 그려지고 이 부분에선 나이스하게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b고 다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 여기가 b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gx의 그래프입니다. 그럼 gx의 그래프만 놓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으니까 자, x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x는 2분의 1에서만 불연속이 된다면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지점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2분의 1이 되는 지점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0은 어디 있냐면 x가 0인 지점은 여기 어디 사이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게 이제 y축이 자리를 잡게 되겠죠. 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딱 정중앙에 y축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때 0에서의 gx의 함수값이 음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g의 0값은 3분의 40, 즉 양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우리가 찾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느냐? 이제 저쪽 오른쪽에 있는 극소값이 x축에 접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g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죠? gx가 아니라 이제 y는 마이너스 fx의 그래프겠죠. 그러면 gx의 그래프는 증가하는 쪽만 따라서 가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타고 올라가고 여기선 나이스하게 연속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y는 gx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요 지점, 불연속이 되는 요 두 지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분의 1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0값은 여기 어디쯤 있다. 여기가 요 두 개 중간에 y축이 지나가게 될 거니까 여기 어디쯤에 0에서의 함수값 3분의 40이 자리 잡고 있다.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fx는요.
최고창의 개수가 몇 차인 최고창의 개수가 4인 4참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x의 4제곱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뭐 어쩌고 저쩌고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그 다음 0일 때 함수값이 얼마니까 3분의 40인데 물론 g의 0이 3분의 40이지만 사실 요 구간은 fx와 gx가 똑같은 구간이기 때문에 f의 0도 3분의 4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x를 우리가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데 이 불연속이 되는 지점들이 극대 극소를 갖는 지점이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극소값, x는 2분의 1에서 극소값, 그 다음 여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여기를 감마라고 놨었습니다. 그래서 감마에서 또다시 극소값 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미분한 값이 이렇게 세 개의 점에서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f의 프라임 x를 구해본다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16x의 세제곱 플러스 3a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가 되는데 얘 이퀄 0의 세 실근이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그 다음 감마가 돼야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요거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 다 더하면 그 값은 그냥 감마가 되는데 감마는 16분의 마이너스 3a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둘이 곱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감마 더하기 그 다음 2분의 감마인가요? 2분의 감마 그 다음 더하기 2분의 감마 이렇게 될 텐데 요거는 그냥 0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누구랑 같냐 하면 16분의 2b 즉 8분의 b랑 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b 값이 그냥 나와버립니다. b는 마이너스 2다라는 걸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이것들을 다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감마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값은 누구랑 똑같냐 하면 마이너스 16분의 c랑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c 값은 뭐가 되냐 하면 여기서는 그냥 4배의 감마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a 값도 구해낼 수가 있겠죠. a는 마이너스 3분의 16배의 감마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a, b, c 값을 다 구해냈는데 우리가 하나 더 알고 있는 게 f의 감마 값이 0이다. 왜냐하면 x는 감마에서 y는 fx의 그래프가 x축에 접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f의 감마가 0이다 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 fx를 다시 써보겠습니다. 얘는 4x의 4제곱이 되고요. a 대신에는 마이너스 3분의 16 감마를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x의 세제곱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bx의 제곱. 근데 b가 지금 마이너스 2죠. 그럼 마이너스 2x의 제곱 이렇게 적으면 되고 그 다음 c 대신에는 4 감마의 x 이렇게 적습니다. 플러스 3분의 40이죠. 그럼 여기다 이제 x 대신에 감마를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럼 x 대신에 감마를 대입해 보면 얘는 4배의 f의 감마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4배의 감마의 4제곱 빼기 3분의 16의 감마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16입니다. 그 다음에 빼기 2배의 감마의 제곱 플러스 4배의 감마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네요. 플러스 3분의 40이 이퀄 0 돼야 된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3분의 4 감마의 4제곱 됩니다. 그 다음 플러스 2 감마의 제곱 되는 거고 플러스 3분의 40 이퀄 0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해준다면 얘는 2 감마의 4제곱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3 감마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20 이퀄 0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거 인수분해 됩니다. 여기가 2,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쪽은 뭐가 될까요? 여기는 5하고 4. 4하고 5가 되나요? 4, 5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따라서 2의 감마의 제곱 플러스 5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4 이퀄 0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감마의 제곱값이 음수가 나오니까 실근이 안 나오고요. 감마의 제곱이 4면 감마는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보시다시피 이 감마 값이 2분의 1보다는 큰 쪽에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감마는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감마에다 2를 대입하면 결국 f의 x는 뭐가 되냐 하면 4x의 4제곱 그 다음 빼기 3분의 32입니다. x의 세제곱 되고요. 빼기 2x의 제곱 플러스 8x 그 다음 플러스 3분의 40 요게 이제 fx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한참 올라가야 되네요. G의 1과 H의 3의 값입니다. 그쵸? 그럼 G의 1이라는 건 여기서 그래프에서 보시면 1이 여기 어디쯤 있죠? 2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 G의 1은요 F의 마이너스 F의 1과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G의 1 곱하기 H의 3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요거는 G의 1은 마이너스 F의 1과 같다라는 걸 그래프로부터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H의 3이다라는 것은 H의 3이면요 A가 지금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보다 큰 쪽에서는 요걸 따라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H의 3은 여기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9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자 마이너스 f의 1은 여기다 1만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4 빼기 3분의 32 되고요. 빼기 2 플러스 8 플러스 3분의 40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마이너스 9만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얼마냐? 요거 12에서 2 빼니까 요거 다 계산하면 10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요거는 3분의 8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38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9를 곱하는 거니까 요거 요렇게 없어지면서 약분하면 요거 3 되죠? 그럼 38에 24, 33은 9해서 114가 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114입니다.